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90 3.3 터보 H트랙 모델입니다. G90은 전혀 새로운 차는 아니고요, 기존의 EQ900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지금 헤드램프가 4점씩 LED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멋스러운 LED DRL이 아주 독특한 프론트를 구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릴을 보시면 지금 메쉬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형태, 기존의 헥사고날이 아닌 가운데가 뾰족하게 모아지는 이 형태가 오각형 크레스트 그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는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고 끝이 뾰족하게 모아지는 이 형태가 향후에 제네시스 라인업의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후드의 캐릭터 라인도 굉장히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고급감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유리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이 라인이 전반적으로 보닛을 좀 길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가운데 캐릭터 라인, 이 제네시스 날개를 기준으로 이 두 개가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이 느낌이 상당히 경쾌하면서도 강인한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닛이 이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위로 올라간, 여기서 한번 이렇게 꺾여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차가 낮아 보이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안전법규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엔진하고의 거리도 생각을 해야 돼서 아마 저런 디자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도 보시면 메쉬 타입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G 매트릭스라고 해서 추후에 현대자동차가 고급화 시장에서 제네시스의 메인 디자인 Q로 사용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방향 지시등인데요, 지금 잘 보시면 이 프론트 헤드램프부터 쭉 이어지는 이 램프가 아주 독특합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가 뭐 좀 기능적으로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보기에만 좋게 꾸며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 기능이 없어요. 여기 막혀 있습니다. 요거는 기능적으로 좀 해서 뭐 벤틸레이션을 좀 도와준다든가 그런 기능을 좀 넣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3.3 터보 모델입니다. 람다의 3.3T GDI 엔진으로 보시면 되고요, AW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3342cc고요 370마력의 토크는 52로 알고 있습니다. 연료 탱크가 3.3 터보하고 5.0 타워 엔진은 83L로 알고 있고요, 3.8 GDI는 77L로 알고 있습니다. 미션은 자동 8단이 매칭이 되고 있고요, 전장은 5205mm, 전폭은 1915mm입니다. 휠베이스는 3160mm로 상당히 긴 휠베이스를 확보하고 있고요, 앞뒤 오버행, 특히 이 앞쪽의 오버행이 굉장히 보시면 짧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어쩐 조금은 둔한 그런 대형차 느낌보다는 중후한 느낌을 잘 끌어주면서 약간의 스포티함도 가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캐릭터 라인은 뒤쪽이 약간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 수평으로 쭉 오다가 앞뒤에서 약간씩 꺾여지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준 점들이 측면에서 봤을 때 보다 더 안정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자세를 갖추는 데는 확실하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는 19인치가 적용이 되고요, 컨티넨탈제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후륜은 27540 시리즈가 채택이 되어 있고 전륜에는 245, 45 시리즈가 채택이 되어 있어서 앞뒤 타이어 사이즈는 조금 달리 가져가고 있고요, 측 후면에서 바라봤을 때 특히 저 C필러의 완만한 각도와 이 두툼한 두께는 확실하게 안정감을 더해주고 고급스러움을 잘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어색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테일램프 쪽에 이 꺾여지는 요 급격한 요 라인이 저는 아주 멋스럽고 좀 독창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선호도기 때문에 디자인이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후면부에서 봤을 때는 현대자동차가 최근 트렌드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테일램프를 이렇게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게 이어지고 있어서 차가 좀 더 와이드해 보이는 느낌이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제네시스라고 하는 폰트도 조금 새롭게 디자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G90고요 3.3 H 트랙 모델입니다. 트렁크를 한번 오픈해보면 여기서 히든 타입으로 조그맣게 있고요,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안쪽 공간은 고급차다운 역시 넓은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양쪽에 우퍼 때문에 뭐 개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트렁크를 딱 보면 S클래스인데 이렇게 작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G90에서는 그런 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패키징을 봐도 꼼꼼하게 위까지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램프는 LED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닥 부분에 이렇게 들은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그리고 이렇게 걸 수 있게끔 기능적으로
그 다음에 마무리도 깔끔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펑크 수리킷이 적용이 되어 있고 바닥 안쪽까지도 정말 꼼꼼하게 패키징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고급차다운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별건 아니지만 트렁크가 고정되는 이 힌지도 이렇게 커버가 있습니다. 벤츠에서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고요. 삼각대 안쪽에 이렇게 내장이 될 수 있게 돼 있고 트렁크는 이쪽에서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닫습니다. 닫았을 때 모터가 굉장히 조용해요. 다른 차량보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하단의 디퓨저 부분도 적절한 광택과 그리고 넓게 자리 잡은 크롬 덕분에 상당히 안정감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오각형 그릴을 형상시키는 듯한 느낌의 배기 파이프도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고 오픈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는 기존의 G80과 같은 디자인인데요. 차후에는 조금 새롭게 디자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투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도어 핸들을 살펴보시면 이 뒤쪽에도 스마트키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이 실내는 진짜 최고급 세단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죽 패턴이라든가 질감이 좋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도어부터 살펴드리면 먼저 메모리 시트는 2개까지 가능하고요. 거기에 스마트 기능이 포함됩니다. 이 스마트 기능은 운전자의 신장과 몸무게를 입력을 하게 되면 앉은키까지요. 그 체형에 맞는 운전석 시트를 세팅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오토가 적용이 되어 있고 윈도우 컨트롤은 뒤쪽 스위치는 한 번 올리면 윈도우가 올라가고 한 번 더 올리게 되면은 전동 선쉐이드가 측면 전동 선쉐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걸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어에도 보시면 이 가죽으로 리얼 가죽입니다. 리얼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우드 패널도 리얼 우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감이 좋고 전체적인 고급감을 이어가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렉시콘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매포켓인데요. 이 정도의 차량이면은 좀 더 많은 공간을 확보했거나 각도를 안쪽으로 좀 깊이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매포켓이 이렇게 열리게끔 해주셨으면 참 실용적이었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보시면 정말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EQ900에서 달라진 점은 이 기본적인 시트 틀은 같은 느낌이고요. 스펀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는 크게 개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닿는 부분 가죽은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정말 고급스럽고요. 이 퀼팅 처리된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쓴 그런 차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역시 적정한 쿠션감과 이 가죽 감촉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편안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잘 보시면 제네시스 음각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고급 세단이니까 열선하고 통풍 시트 기본 적용이 되고요.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 전동 시트에다가 헤드레스트도 전동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시트 안장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에 조금 편하게 운전하실 수가 있고요. 고급 세단들이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뒤쪽에 시트백의 상단 부분도 이렇게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쪽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꺾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시트백이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끝에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4웨이 타일 럼버 서포트가 적용이 되고 이 은색 버튼 부분은 돌리게 되면 시트백의 날개 부분의 조임을 조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은 지금 일반형이 아니고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스포츠 페달, 금속하고 고무를 섞어서 스포츠 페달을 적용을 해 주셨어도 나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고급 세단이니까 전동으로 틸팅하고 텔레스코픽 진행이 가능합니다. 클러스터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하고 블라인드 스팟 그리고 라인 크로스, VDC까지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주유구 버튼하고 트렁크를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역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이 됩니다. 안에를 한번 타볼까요? 타서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세러머니도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들고요. 이 음질이 좋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좋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일반적인 현대자동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웰컴 세러머니 적당하고요. 지금 클러스터는 기존의 EQ900하고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화려하게 3D 그래픽이 적용이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차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뉴 구성이 굉장히 쓰기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을 안 드려도 이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좀 기존의 현대자동차가 워낙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나마도 조금 단순화시켜서 옆쪽에 넓은 12인치가 넘는 이 넓은 인포테인먼트 표시창으로 많이 기능을 넘겨놨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는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HUD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앞쪽에 보시면 이 컬러가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화면에 조금 어떻게 전달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은 풀로 가죽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맨날 강조하는 에어백 부분도 역시 가죽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느낌마저도 정말 고급스럽고 좋습니다. 하여튼 소재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고요. 디자인은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플래그십이면 3스포크보다는 4스포크 타입의 이런 형태가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3 터보 엔진은 지금 8단 자동 미션하고 매칭이 되는데요, 패들 시프트도 갖추고 있어서 조금 더 역동적인 주행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쟁 차량, 그러니까 렉서스라든가 BMW, 벤츠 S클래스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는 화면 터치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렉서스는 화면이 굉장히 큰데 터치가 안 돼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제네시스 G90이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메뉴 구성 역시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고, 정전 터치 방식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사용했을 때의 감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상도가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 것 같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해상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만족도도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위쪽에 크러쉬패드 상단도 역시 풀 가죽으로 잘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나파 가죽인 것 같아요. 질감이 너무 좋고요. 이런 스티치 같은 것들도 보시면 정말 꼼꼼하게 마무리를 잘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고급차 시장에서도 제네시스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등 스위치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G80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계속 이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날로그 타입 시계는 확실히 고급차라는 느낌을 전해주는데 한몫 단단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한 0.5초간 브라이틀링이라고 하는 고급 시계 브랜드가 언뜻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 제네시스 날개 엠블럼을 잘 보시면 잠깐 동안은 벤틀리의 그것이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에어벤트는 조금 디자인이 작은 듯 싶지만 기능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었고요. 인포테인먼트 구성이 조금 독특합니다. 여기에 하키 형태로 간단하게 자주 쓰는 기능들, 볼륨 컨트롤부터 시작해서 튠하는 기능까지 여기에 올라와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각도가 이렇게 수직으로 오다가 약간 완만하게 꺾입니다. 꺾여서 손이 더 닿기 좋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는 공조장치에 관련된 기능들이 푸시타입 버튼하고 로터리 스위치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살짝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나머지는 가죽으로 다 덧대져 있기 때문에 고급감을 쭉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요. 기어 변속 노브는 SBW 방식인데 까딱까딱하게 요 그립을 움직여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버튼 형태를 했어도 좋을 것 같지만 뭐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손에 파지했을 때의 느낌은 내가 뭔가 좀 굉장히 큰 차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느낌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렬로 쭉 버튼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는데 360도 뷰부터 맨 아래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하는 버튼까지 주행에 관련된 기능들 기어 변속기 옆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기어 변속기 우측으로는 지금 이렇게 커버링이 가능한 형태고, 역시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지원 가능합니다. 근데 단점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오픈했을 때는 참 여기 전화를 거치하고 쓰고 충전할 때 굉장히 편하지만, 충전을 하는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거치한 상태에서 커버링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이 제가 지금 갤럭시 S9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요, 그 정도 크기의 스마트폰이 들어갔을 때에는 커버링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USB 갖추고 있고요. 컵홀더는 커버링이 가능하고, 역시 우드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작동했을 때도 커버도 역시 부드럽게 움직이고, 안쪽에는 LED 조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개 컵홀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메인 컨트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조그 셔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BMW의 아이드라이브가 저는 이 부분의 시장에서는 리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후발주자로서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서 아주 잘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뒤쪽으로는 열선 시트 3단,
통풍 시트 3단으로 조수석하고 운전석 각각 조정이 됩니다. 스티어링 열선은 2단으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 그 뒤쪽으로는 리어 유리에 그 선쉐이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전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는 크기나 위치, 그리고 이 마감도 굉장히 좋고요. 예전과 다르게 누르면 양쪽으로 열리는 형태. 벤츠가 저는 가장 먼저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형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죽 그 질감이나 마무리는 저는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8천만원부터 1억 1천원을 넘는 그런 가격 레인지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는 마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쪽에 공간 나쁘지 않고 벨벳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LED 타입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고, 12V 파워 아울렛은 커버링이 이렇게 가능하게 2개 갖추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닫아지고요. 조수석 쪽을 보면 수납함은 여기서 잡아당기는 형태고요. 역시 가죽으로 다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 벨벳으로 안쪽까지도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고급차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실내 내장, 이 천정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스웨이드 재질로 딱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역시나 내가 이 차가 최고의 세단이다, 플래그십이다 라는 것을 곳곳에서 그 소재로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워크인 스위치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도어 락 언락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도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가 굉장히 길고요. 지금 보시면 전동으로 선쉐이드가 작동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이쪽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스위치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좌측에서 우측, 우측에서 좌측 2개 다 한쪽에서 컨트롤을 양방향 다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워크인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메모리는 2개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제네시스라고 킥인 플레이트 알루미늄 타입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레그룸이 정말 넓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4륜구동도 있고 후륜구동 베이스 차량이다 보니까 뒤쪽으로 가는 턱이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차가 굉장히 크고 넓지만 가운데에 승객이 앉기에는 조금 불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역시 메인 시트는 정말 편안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관련 협회에서도 인증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시트라고 알고 있는데, 앉아보시면, 특히 제가 운전 안 하고 뒤쪽에 앉아봤을 때 장거리를 타게 되면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꼈고요. 이 소소한 부분이지만 헤드레스트도 이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칸타라 재질로 쿠션을 하나 더 덧대주고 있는데, 이게 진짜 편해요, 진짜. 이거는 차량을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이 시트를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아마 옵션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꼭 매장에 가셔서 한번 앉아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안쪽으로 타볼까요? 와, 이게 레그룸이 진짜 넓습니다. 진짜 넓고 편안합니다. 시트 자체가 굉장히 편안한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 잘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 패널이 이게 무슨 앞좌석, 웬만한 차량들의 앞좌석 같이 많은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기본 적용되고, 뒤쪽만 별도로 공조 장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온도, 세기, 포지션 다 선택하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인포테인먼트도 웬만한 기능들은 이쪽에서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모니터를 켜보면 이 구성, 터치는 안 되네요. 터치는 안 되고, 이 구성이 나쁘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기능 같은 것들은 뒤쪽에서도 모두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도 이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 또 이 패널의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조장치는 2개 이렇게 에어벤트가 나와 있고, 아래쪽으로는 12V 파워 아울렛 깔끔하게 이렇게 커버링 수납이 가능하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스위치겠죠. 워크인 시트가 적용이 돼서 조수석 시트를 컨트롤할 수 있게 이쪽에 스위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해상도가 정말 좋다라고 하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는 하나, 둘, 3개 저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확실히 측면에 선쉐이드가 적용이 되니까 전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고급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더 강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요 손잡이 마무리도 정말 가죽으로 끝까지 열심히 만든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화장 거울인데요. 좀 경박스럽게 열리는 것 같아요. 차가 등급이 좀 있으면 이게 좀 두껍게 나왔으면 어떨까, 조금 좀 천천히 움직이고 좀 고급스럽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뭐 별도의 고정 부위가 없는 천정 이 내장재가 이렇게 고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거울은 굉장히 기능상의 불편함도 없고 조명도 은은하게 잘 들어오지만 이게 좀 너무 가벼워서 경박스러운 느낌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라고 해서 차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음들의 반대 주파수를 이쪽에서 쏴줘 가지고 뒤에 앉은 VIP가 조금 더 조용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제가 뒤쪽에 앉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차 자체가 워낙 박음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저는 그렇게 체감도가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이즈 캔슬링 장치 여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보시는 앞에 공간, 그리고 레그룸도 정말 넓죠. 이거 다리 꼬더라도 여유 있게 앉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 전체적인 레이아웃 한번 살펴보시고요. 측면에는 지금 B필러 안쪽에 에어벤트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는데 옷걸이라고 많이 말씀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트를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 레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VIP가 편안한 자세로, 거의 뭐 무중력에 가까운 자세로 쉬실 수 있는, 그 다음에 복귀하는 기능들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시트 컨트롤을 보시게 되면 웬만한 중형 세단 이상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헤드레스트까지 움직일 수 있고 4웨이 타일 럼버 서포트도 갖추고 있어서 뒷좌석 정말 칭찬에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정말 편안합니다. 그리고 썬루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형 인슬라이딩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이 정도 차량이면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될 듯도 한데, 아무래도 뒤쪽에 VIP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네시스 G90 3.3 터보 H트랙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처음 차량이 출시됐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5.0 프레스티지를 시승을 해봤고요. 지금 약 4일 동안 3.3 터보, 아마 주력 모델이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3.3 터보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처음 받았을 때 느꼈던 점은 소음하고 진동 부분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물론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나 기본적인 구조는 기존의 EQ900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안쪽의 디자인을 좀 달리 해주고, 물론 바깥쪽도 많이 변했죠. 그리고 여러가지 소재라든가 디테일에 조금 신경을 쓴 그런 모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가 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절음이라든가 노면소음, 특히 측면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상당히 많이 억제가 되어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바깥쪽에서 바람이 좀 심할 때 의외로 A필러 쪽에서 간헐적으로 바람이 조금 슥슥 하는 거슬리는 소리들이 들리긴 했는데, 그 점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경쟁 차량들, 뭐 벤츠 S클래스, 아우디 A8, BMW의 7시리즈, 렉서스의 LS 이런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정숙성에 있어서는 저는 중간에서 약간 앞쪽에 위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의 감각은 국산차에서 이 정도의 안정감과 민감도를 보일 수 있는 차량은 아마 G90이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G80의 그 느낌하고도 또 다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뭐 세팅 값을 바꿨는지 아니면 부싱이라든가 하드웨어적으로 손을 댔는지는 제가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만은, 운전할 때 이 체감하는 느낌은 상당히 묵직하고 안정적이면서 날카로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도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감각을 구현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파 가죽으로 다 마무리가 돼 있고, 알칸타라라든가 리얼 우드로 마감을 하고 있어서 실내에서 느껴지는 고급감이라든가 어떤 그 포스가 남다르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마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고급스럽습니다 라는 말을 내 외관뿐만 아니고 주행하면서도 언급을 계속 드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딱 앉았을 때 느낌, 고급스럽고 편안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세 마디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G90은 앞뒤 모두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형 세단에서 앞뒤 모두 멀티링크를 갖춘 차량의 대표는 아무래도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셋업에 버금갈 정도로 서스펜션을 굉장히 잘 셋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기간에 정말 많이 바른 방향으로 현대자동차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직은 멀었다, 뭐 고속 주행에서 조금 불안하다라든가 아니면 극단치로 차량을 몰아붙였을 때는 아쉬움이 남는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리지만 저는 조금 다릅니다. 일상에서 이 차를 주행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세계 유수의 메이커들의 플래그십하고의 차별화된 점들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분은 자동차에 굉장한 그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인 분들, 특히 운전기사를 두고 뒤에 앉는 VIP 분께서 이 차를 타면서 승차감이라든가 소음 진동 쪽에서 다른 플래그십하고 차이가 난다라고 느끼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8단 미션하고의 궁합은 5.0 타우 엔진이 가장 저는 매끄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3.3 터보, 그 다음이 3.8 GDI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5.0 타우 엔진의 8단 미션 같은 경우는 각 단마다 변속될 때의 그 RPM하고 속도하고 넘어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예, 근데 3.3 터보는 약간의 거침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차를 많이 지금 여러 차량을 많이 주행을 해봤기, 시승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오너분들은 쉽게 느끼시지는 못할 것 같지만 아무튼 예, 제가 느꼈을 때는 5.0 타워 엔진에 비해서 3.3 터보 같은 미션이지만 약간의 거침이 느껴진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별 기능이 아닐 수도 있지만 공기청정 모드가 지원이 되고, 또 지금처럼 터널을 딱 들어가게 되면 GPS로 터널을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내기에서 외기, 외기에서 내기로 변환을 해주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를 하실 때 거의 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온도에 대한 셋업도 굉장히 민감하고요. 또 여러가지 부수적인 안전장치들이나 편의장치들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한 실내에서 주행을 이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래그십 세단이지만 스포츠 모드에서 발진 가속력이 상당한 편입니다. 제로백은 지금 5.8초에서 5.9초 정도로 제가 측정을 했는데요. 마음 먹고 뭐 외부 온도라든가 타이어 선택 같은 것들 여러가지 셋업을 바꾼다면은 5초 중반대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폭발적인 가속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3.3 T GDI하고 3.8 GDI 엔진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엔진인데요. 지금 3.3 터보 엔진을 갖춘 차량이 아마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토크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타면서 플래그십이지만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운전하면서 받으실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경쾌한 달리기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각 단마다의 기어비도 정말 아주 만족스러울 정도로 잘 세팅을 해주고 있어서 이 차를 타면서 독일 3사의 플래그십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하게 되고요. 뭐 가격대도 물론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기능적인 부분이나 기본기를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저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구성이라든가 기술력, 차량의 세팅에 대한 전반적인 성숙도의 발전 속도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제네시스 G90에서 저는 가성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격은 상당 수준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그 가격에 걸맞는 차량의 성능이라든가 전체적인 고급감, 구성은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최고속까지 한번 제가 끌어올려 봤는데요. 240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꾸준하게 쭉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40이 넘어가게 되면 그 연료 컷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디게 올라가거나 242, 43 정도가 되면 더 이상은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조금 언급드려보면 정확하게 앞으로 쏠리지 않고 앞뒤가 밑으로 축 가라앉아서 그 자리에 이렇게 주저앉는 듯한 상당한 안정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셋업도 기존의 현대자동차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한 10회 이상 제가 풀브레이킹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쉽게 흐트러지거나 피로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엔진, 미션, 브레이크, 이 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만족도나 완성도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인연비는 약 8km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고속도로에서 80에서 100 사이,
정속 주행을 했을 때는 저는 13.8km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 시내 주행, 그것도 출퇴근 시간에 정말 막힐 때 차량을 시내에서 운행을 해보면 4.8에서 5.6 그 사이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조건이 제가 4일 정도 차량을 타보고 있고 약 530km 정도 운행을 해봤습니다. 이 차량을 운행을 해봤는데 그 제한된 구간에서의 연비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가지 상황을 차에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아마 공인 연비보다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실제 연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에서는 G90을 타시는 분들 지금처럼 3.3 터보에 H트랙, AWD까지 선택을 하신다면은 연비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비는 조금 감안을 하고 타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장비는 아마 현존하는 현대자동차의 대부분의 기술력이 다 지금 집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설명을 일일이 다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후측방의 워닝도 아웃사이드 미러에서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기도 하고, 방향지 시등을 켜게 되면 계기판 안쪽에 이렇게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이동을 할 수 있게 앞만 보고 운전을 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시스템들이, 안전보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 안에 보이는 화면이 해상도까지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가 조금 연세가 있으신 저희 어머니한테도 운전을 직접 하게 한번 해드리고 어떠냐고 여쭤봤더니 별도로 조작하지 않고 그냥 방향 지시등을 켤 때 같이 이렇게 연동이 되니까 이거는 100% 활용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본인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안전장비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크루즈 컨트롤은 작동을 해보면 HD가 포함이 되어 있고 조향보조,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시승했던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의 차량들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고급 차량이고 가장 최근에 나온 차량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난주에 시승했던 팰리세이드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보다도 좀 더 민감도가 높고요. 그리고 자유도도 높은 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핸들을 놨을 때 반자율 주행, 그러니까 차량이 알아서 인식하고 가는 이 구간이 조금 더 길고요. 아마 다른 차량들, 산타페나 뭐 그랜저 아이즈나 이런 경우는 조금만 운행을 하면 바로 핸들을 잡아달라고 여기 워닝이 뜨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꽤 긴 구간을 운행을 하더라도 잘 버텨줍니다.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기술면에서는 반자율 주행, 자율 주행이 거의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 법규라든가 그다음에 비용 문제 뭐 이런 게 조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주행 조건, 도로 조건에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승 차량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바닥이나 측면에서 들려오는 소음의 주파수를 분석을 해서 반대 주파수를 차량 천정 뒤쪽에 보면 뒷유리 앞쪽에 이렇게 까맣게 달려 있는데요. 거기서 쏴줘서 실내를 조금 더 조용하게, 그러니까 인간이 인식하는 주파수에 역주파수를 쏴줘서 그 소음을 낮춘다는 원리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에 앉았을 때는 거의 저는 이제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워낙에 차가 뭐 바닥이라든가 이중접합 차음유리를 적용해서 측면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조용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노이즈 캔슬링이 작동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워낙에 차가 조용한 건지 헷갈릴 정도로 앞에서는 잘 모르겠고요. 뒤에 앉았을 때도 저는 제 귀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을 뒤쪽에 한번 모시고 살짝 주행을 해봤는데 없는 차량, 지금 집에서 운행하고 있는 G80은 그게 없거든요. 그게 없는데 없는 차량하고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운전기사를 두고 운행을 하실 분들이시라면 그 기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아마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12인치가 넘습니다. 굉장히 큰데요,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크기에서 오는 시원함도 있지만 해상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두운 터널 안에서 운행을 한다든지 야간에 본다든지 밝은 데서 본다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굉장히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경쟁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칭찬을 해주고 싶은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러쉬 패드 상단의 가죽도
보면 볼수록에 이 마무리라든가 재질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물론 덕분에 국산차에서 1억이 넘는 차량 가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점도 있지만, 어쨌거나 상당히 완성도도 높고 고급감을 충분하게 운전자에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쟁 차량들에 비해서 A필러가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닙니다. 중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방의 앞쪽에 이 시야가 좋은 편에 속할 것 같고요. 그리고 측면의 아웃사이드 미러도 도어 쪽에 플래그 타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측면 시야도 조금 좋은 편입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이렇게 막 크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도 일체감을 이어가면서 충분히 기능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3.3 터보 엔진에서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은 터보렉인데요. 제가 차에 좀 민감한 편이지만 실제 운행을 해보면 터보렉에 대한 느낌은 거의 받지 못합니다. 8단 미션하고의 셋업에서도 주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터보렉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대표적인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은 정말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자연흡기 엔진의 조금 더 부드럽고 좀 듬직한 꾸준한 느낌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약간의 거침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G90을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3.3 터보 모델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 고속도로 끝부분이긴 한데요, 저 앞에서는 지금 60km거든요 시속 60km 제한인데, 제가 100km로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을 해 놓더라도, 물론 앞에 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가속 카메라가 있는 데에 오면 HDA 덕분에 자연스럽게 감속을 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HDA는 다른 차종들에도 많이 있지만 이 감속을 할 때의 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정말 최고급 차량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감속이 상당히 부드럽고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코너링을 이렇게 해봐도 이 기본적으로 셰시 강성이라든가 서스펜션 셋업, 거기에 사륜구동, 전자식 사륜구동이 더해지면서 정말 안정적인 코너링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너링을 할 때 약간 억지스러운 보타가 조금 필요한 경우가 기존의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왕왕 있었는데, 지금 G90에서는 그런 점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핸들링, 그 다음에 코너링에서의 안정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점을 제가 느낄 수가 있고요. 아마 화면으로도 충분히 전달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터널이 좁고 옆에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 조건이면 실내가 되게 시끄럽거든요. 근데 제네시스 G90에서는 지금 느끼실 겁니다. 굉장히 조용하죠. 이게 실내 소음은 정말 측정 장비가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까지 시승했던 차량들 중에 물론 플래그십들이 대부분 조용하긴 합니다만은 거의 선두에 손꼽힐 정도로 정말 정숙성 하나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G90 같은 경우 이렇게 대중적인 차량이 아니고 판매량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5.0 프레스티지를 살짝 잠깐 타보고 리뷰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게 11만인가? 10만이 넘어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본인이 실제 구매할 차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리뷰를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저도 이 G90하고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게 범접할 수 있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도 의외로 좀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국산 초대형 세단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것들도 기대와 관심이 생각보다는 좀 많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놀랬습니다. 그리고 G90은 지금 시트가 앞뒤 모두 엄청 편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일의 허리에 관련된 어떤 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시트가 정말 편안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스마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키랑 그러니까 승키, 앉은키, 체중 요 세 가지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센서가 알아서 몸무게랑 그 사람의 신장을 감안을 해서 그 사람에게 적합한 운전 포지션을 세팅을 해줍니다. 근데 그 세팅으로 제가 앉아서 지금 운전을 해봤는데요, 제 세팅하고는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수치상 여러가지 데이터를 분석한 수치상으로 가장 이상적인 포지션이지 개개인한테 맞추기에는 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체형하고 또 운전 스타일하고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 저는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지금처럼 과속 방지턱, 예,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G80하고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처음에 뭐 비슷한 파워트레인이고 사실 사이즈로 보면은 뭐 G80은 조금 더 커진 느낌인데, 예, 지금처럼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넘어보면 이 느낌이 잔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조금 세게 과속 방지턱을 넘었을 때도 출렁출렁하면서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소프트한 느낌이 아니고 쫀득하면서 묵직한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차체도 좌우 롤도 크게 있는 편도 아니고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느낌도 크게 받지 않아서 서스펜션은 지금 전자제어가 포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EQ900하고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셋업을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는데요. 하드웨어는 안 바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체감하는 이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의 승차감은 정말 예, 만족스럽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뭐 앞쪽에 제가 장점들은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들 몇 가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디자인인데요. 이 G90의 프론트 디자인이 향후에 출시가 될 제네시스의 기본 디자인, 베이스 디자인이라고 저는 전달을 받았는데 적응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뒤에 나오는 차량들에서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해서 결과물을 보여줄지는 뭐 우려 반 기대 반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딱 봤을 때 와 라고 느껴지는 디자인은 아니고 조금 시간을 두고 적응을 해 나가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하는 점, 저는 아쉬운 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간 게 아닌가, 약간의 버퍼를 둬서 가성비로서 다시 한번 승부를 해보고 요 다음번 세대부터는 다른 독일의 뭐 해외의 플래그십들하고 정면 승부를 해보는 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차량의 구성이나 전반적인 만족도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내 주행에서의 연비. 물론 뭐 이 등급의 차량들 2톤이 넘고 뭐 한 300마력 넘게 출력을 발휘하는 차량들의 대부분이 시내 주행에서는 거의 뭐 4km, 5km 정도 유지를 하는데, 그걸 알고도 이 차를 구입을 하실 겁니다. 아마 하실 텐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누구라도 그 주유비에 대해서 신경을 1도 안 쓰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연비가, 예, 시내 주행 연비, 고속도로의 주행 연비는 13, 4km를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뭐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내 주행에서 연비는 아쉬운 점으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급 차량이니까 오디오도 살짝 리뷰를 해드리면은요. 아직 어리고 모자란 내 맘 따뜻하니. 예, 지금 멕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보컬의 고음이 굉장히 청아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중저음도 단단한 느낌이 들어서 저음, 고음 가리지 않고 아주 만족스러운 음질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맡긴 제가 그냥 들리는 대로, 예, 살짝 리뷰를 해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내 주행에서의 만족감도 저는 대단히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편안하고, 연비 부분에 신경을 조금 둔감하게 가져가신다면 상당한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3.3 터보 엔진이 조금은 거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차량에 아주 민감한 분이 아니시라면은 아마 크게 느끼시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니아 분이시라면은 꼭 3.8 GDI랑 5.0 타오까지 한번 감안을 해보시고, 시승을 꼭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인 분이시라면은 저는, 예, 뭐 3.3 터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 차를 구입을 하실 분들이시면 시승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엔진 라인업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갑자기 아쉬운 점이 생각이 났는데, 하이브리드까지는 아니지만 디젤 V6 디젤 3.0 정도는 엔진 라인업에 하나 좀 추가를 해 주셔서 조금 다른 엔진 라인업, 가솔린도 3가지 있고 디젤도 1가지 있고 뭐 하이브리드까지 가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디젤까지는 한번 적용을 해주시면은 어떨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주니티비에서 전해드린 제네시스 G90 3.3 터보 H트랙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